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 축제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알리던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가을은 한 해의 수확물인 농특산물 판매와 관광 수요에 따른 지역 방문객이 급증하는 계절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 축제, 시급히 필요한 방안과 앞으로의 지역 축제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매해 열리던 지역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축제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 주민들의 시름은 물론이고 관련 종사자들이 받는 타격 또한 큽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 시름이 깊어지는 지금 지역 축제 현황을 짚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의 김종원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원입니다. 네, 이동준 시흥시 갯골축제 추진위원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맘때 이 가을이 되면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사장님, 이 최근 지역 축제의 현황을 이 코로나 전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코로나 전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이제 지난해에는 이맘때쯤 되면은 가장 1년 농사 다 파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죠. 말 그대로. 이거 때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지역 축제가 취소가 되고 또 전면 보류가 되면서 지역 경제 농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또 입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하루빨리 이게 좀 종식이 되어야만이 된다라는 게 마음의 바람입니다. 네. 모든 국민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사실 지역 축제라는 게 그 지역의 명소나 이 농특산물 같은 자랑거리를 좀 소개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제가 지역 브랜드를 대표하는 건데 그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겁니다. 이 겨울 축제로 유명한 강원도를 대상으로 좀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2017년 생산 유발 효과가 1,189억 원, 또 고용 창출 효과를 보면 1,782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좀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은 100을 가장하면 약 한 80% 정도가 지역 경제에 엄청난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년 농사 지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그 농산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제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또 축제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이제 이걸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면 어르신들 만나기가 정말 제가 괜히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왜 축제 안 하나?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 농가를 이렇게 가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제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농산물들을 다 재배를 하잖아요. 네네. 키가 한 80 정도 커야 되는데 요게 1m 30까지 컸어요. 이게 수확을 못 하니까. 계속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게 크다 보니까 또 판매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에가 이제 좀 뻗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억세지니까 이걸 판매가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들은 말 그대로 정말 눈물로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연세들이 많으신데 이것마저 와버리니까 더욱더 큰 피해가 있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축제들이 마을 축제부터 시작해서 면단위, 뭐 군단위, 시단위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도심 속의 축제와 좀 다른 게 있어요. 도심 속에 펼쳐지는 축제는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 있는 축제들은 지역 경제와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 농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네, 이 축제에 기대고 있는 그 비중이랄까요? 이런 게 워낙 또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 보니까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자리가 생긴다는 부분에서도 지역 축제의 영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축제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종사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축제하고 관련된 종사자들이 제가 이제 그 도표를 보니까 약 한 3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30만 명 중에서 약 한 15%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업종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업계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오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마저도 그냥 창고 임대료도 못 내는 실정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네네. 그 1년에 뭐 축제 몇 개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살 때 전부 다 할부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 종사자한테 또한 이제 직결탄인데 이 친구들이 저희 협회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왜 협회에서는 이런 거를 좀 방치하느냐 그러는데 맨날 싸우고 계시고 그런 부분은 쳐다도 안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물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게 되면 간식을 먹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축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밥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밥상을 어떻게 차렸느냐에 따라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이거는 밥이 정말 맛있다. 밥도 맛있고 반찬도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지역 축제의 역할 또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축제를 취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시흥시로 좀 가볼게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좀 축제를 여셨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이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그것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시흥시 갯골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일단 이제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이런 시기에 무슨 축제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우선 제일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 낭비 축제라면서 예산 낭비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서 시 의원들에 대한 그런 대응이라든지 또 행정 자체 내에서도 이게 정말 정당한가 타당성이 있나라는 그런 자체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또 행정도 설득을 하고 또 동의를 해서 랜선 축제를 하자는 그런 검토가 지속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다행히 축제는 개최가 됐고 이름을 보니까 시흥 갯골 축제예요. 이게 인터넷에서 참여하는 랜선 축제로 기획을 하셨는데 준비 과정이 좀 어떠셨어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우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요, 축제의 형태는 변형이 되더라도 축제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축제 추진위원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일상이 좀 이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지역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한 축제를 통해서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좀 어떤 생각을 좀 전환해서 지역의 축제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새로운 축제 모델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걸 도전을 선택을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시흥시 축제사무국과 또 축제추진위원회 그리고 행정이 하나의 합이 좀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잘 되었다는 곳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온라인 축제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좀 해보지 않았던 거를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과연 이렇게 해서 축제가 좀 잘 진행이 될까 이걸 가장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축제가 좀 열렸을 때 네. 반응이 좀 어땠나요? 예, 저희 시흥 갯골 축제는요,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마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갯골 축제 홍보를 시작을 하고 축제를 시작함으로써 정말 많은 이제 문의사항도 좀 들어오고 관심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이제 저희 축제 갯골 생태 축제는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고 대상이 30, 40 젊은 가족이다 보니까 요즘 집에서 지코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또 이렇게 좋아했던 랜선 축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역의 학교에서도 수업에 보조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많은 신청을 좀 받았고요. 또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15만 명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축제 영상 노출 수는 133만 회. 그리고 조회수는 25만 회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잇돌았습니다. 네네. 저도 좀 살짝 살펴봤는데 이게 뭐 체험도 있고 음악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찾은 지역 축제들 또 어디에서 좀 열렸을까요, 이사장님? 최근에 이제 지난 그 10월에는 이제 파주 임진강 일원에서 임진강 축제장 일원에서 펼쳐진 그 인삼 축제라든지 모든 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네. 드라이브 스루로 방식으로 해서 판매가 되었어요. 아, 농산물을 직접 그렇죠. 가서 살 수 그 있겠네. 인삼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근데 생각 외로 또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성공이 끝났고요. 또 고향 하해 그 농가들한테도 하해를 팔아주기 운동으로 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또 가장 큰 거는 올해 아주 이슈가 됐죠. 강원도에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SS를 통해서 감자 팔아주기 위해서 그냥 그게 불과 한 일주일 만에 동이 나버린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타 지역으로 이게 전파가 되어서 최근 이제 괴산 같은 경우, 충북 괴산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스 철저한 방역 끝에 저희 협회하고도 같이 했습니다만은 체험을, 김장 당국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거는 정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상황이 아니고, 옛날에 보면은 뭐 사스라든지 뭐 신종플레 이런 거를 떠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 줄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 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 축제, 또 지역 홍보를 지자체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 현장으로 직접 손님을 오게끔 하는 기존 방식에서 이제는 손님을 찾아가는 이 지역 축제의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의 지역 축제를 점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준비된 화면을 보신 후에 앞으로의 지역 축제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 농특산품과 관광 수요 증가로 가을은 지역 축제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 축제의 약 80%는 일정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농특산품 판매 저조와 지역별 관광산업 침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연자를 비롯해 축제 관계자들의 일자리 또한 위기에 처한 상황. 몇몇 지자체는 지역 축제의 무조건적 취소가 아닌 나름의 자구책을 통해 현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랜선 축제, 비대면 판매,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소규모 축제 등이 그것으로
지역 축제에도 새로운 풍속도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의 지역 축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지역 축제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만든 비대면 사회, 지역 축제를 열기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 시대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또 다른 상황을 맞게 될지 이제는 정말 알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좀 발빠르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이사장님, 요즘 같은 이 언택트 시대에 지역 축제는 어떤 방향을 좀 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언택트라는 게 비대면이잖아요. 이 비대면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대면 축제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가장 좋은 아이템이다. 단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축제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오히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축제가 있을 때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화예술계 그래야 조금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네네. 답답한 마음을 터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이게 이제 각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어차피 밥상에 농수산물들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농가들한테도 조금 숨통이 트이려면 이거를 온라인이라든가 또는 각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다든가 협약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농산물들이 손쉽게 정말 직거래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한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의 해결책은 하나는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이라든지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서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좀 꺼려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속된 말로 네.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 분은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고 요리사는 요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을 하고 연출하는 사람은 연출가에게 바톤을 딱 남겼으면 주의봉을 남겼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또 관에서는 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홍보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다 잡고 있게 되면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죠. 특히나 이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자체가 더욱더 뭐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발생이 되어서 지역이 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방역을 좀 방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매번 이 강연을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올 때 막지 말고 오기 전에 사전에 좀 방역을 한다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일단 어쨌든 시간 공간적 제약이 없어졌다 보니까 이걸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은 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렇죠. 네, 농산물 직거래 같은 경우는 좀 시스템을 빨리 좀 마련을 해달라. 네.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네네네.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그러면서 관에서는 좀 적절하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흥시에서는 올해 랜선 축제를 통해서 좀 새로운 축제 노하우가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다면 시흥시 축제가 어떻게 좀 변화를 하겠습니까? 정말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다 어렵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랜선 축제를 하면서 정말 올해 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큰 하나의 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좀 더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뭔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또 후년 앞으로 쭉 이런 좋은 축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뭐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좀 섞느냐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실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지역 축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역 축제도 이젠 좀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변수에 맞춰서 이 축제 다양성 자체를 확보해야 한다는 고민이 클 겁니다. 이 지역 축제의 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측면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이사장님? 예, 가장 또 이게 이제 문제를 삼다 보면 끝도 없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가장 축제의 근본적인 거는 베끼기, 콘텐츠를 그대로 또 남했던 것들을 다시 그대로 가져와서 타이틀만 바꾸는 형식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별로의 나오는 농산물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는데 프로그램만 틀리다 뿐이 내용물은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또 더 나가서 지금 현재의 이 축제와 관련된 종사자들도 이제는 아이디어 싸움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풀어내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과 공유도 좀 하고 아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뭐를 봤는데 아 이거를 보니까 아 여기다가 뭔가 접목을 씹으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추가가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그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가 있어요. 개발을 안 합니다. 개발. 즉 농민들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고구마고 똑같은 감자고 똑같은 옥수수일지라도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놨고 어떻게 쪘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된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콘텐츠가 사실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고민한 만큼 아이디어도 나올 테고요. 그럼요. 네, 위원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지역 축제에 필요한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 올해 온라인으로 이렇게 축제를 지켜낸 곳은 저희가 보면은 상시적인 축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만이 그렇게 지켜내고 올해 온라인 축제를 했습니다. 네. 정말 상시적으로 축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지역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축제는 예산 낭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고정관념. 네, 그런 고정관념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보시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축제 행사 관련 분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게 보면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된다라는 올해 의도하에 축제 예산, 행사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에 관련돼서 있는 업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몰락을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축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련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서 축제가 일상화가 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지역 축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살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축제 발전을 위해서 당부해 주실 말씀 마무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의견 주시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외부 분들이 찾아와서 단지 그냥 축제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와서 하루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축제 체험장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축제 기간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게 되려면 서로 간에 옛날에 보면 일사이촌 맺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해서 가족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사갈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휴식처가 만들어주면 농가에게 또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끝으로 앞으로도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 관계자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모든 전 국민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충분히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이 축제를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축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올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정말 그런 게 많이 전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준비하는 기획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끔 축제를 기획하고 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만듦으로써 관련 업계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축제를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정말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축제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또한 또 살아남는 또 다른 축제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더욱더 멋진 저희 시흥 갯골 축제뿐만이 아닌 다른 타 지역의 그런 축제도 좀 부흥해서 일어나서 모두가 상생하는 그런 좋은 축제가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물론 사회의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늘 새로운 기회가 뒤따라오죠.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고민하는 만큼 우리 지역 축제에 찾아올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